오디션 다음날 아카리는 무사히 토요토키지마에 돌아갔다. 아카리의 표정은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했다. 하얗게 불태운 것처럼도 보였고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도 보였다. 어땠어? 上々です。特に波風を立てることもなく粛々と済ませてきました。 그거 다행이네. ただ問題が一つ。合格の連絡は今日来る予定でしたが未だに連絡がありません。 아, 가슴이 아프다. 이건 흔히 말하는 떨어졌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 몇 시야? 시계를 보니 5시 반. 연락이 오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었다. 何を慌てているんですか西目さん。まだ6時間もありますからね。落ち着いて待ちましょう。 아니, 한밤중에 전화하는 놈이 어딨어. 괜히 심착하네 너. 보고 있는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합격 불합격이 오늘 결정되는데 꿈이 이루어지는가 마는가, 성우가 되는데 합당한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남의 손에 결정된다. 나였다면 냉정했을 자신이 없다. 참는 거 아니야? 本心ですよ。 아카리는 콘크리트 조각을 걷어찼다. あかりはやりきったんですよ。だからもうあかりにできることはないんです。もちろん怖くはありますがジタバタするのはやめようって決めたんです。それをずっと帰りの飛行機で考えていました。 발관이라고 해야 하나? 어째 사람이 좀 달라졌다. 人はそれを成長と呼ぶんですよ。あかりは最終選考というものを経験して大人の階段を登ってしま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그 기에 무슨 소리래? 라고 딴죽을 걸어도 됐다. 하지만 안 했다. 실제로 아카리가 어른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ところで西目さん、儀式は無事に終わりましたか？ 아, 그거 말인데 연기였나 중지인가 그렇게 됐나 봐. 릴로한테 물어봐도 딴청만 부리고 있고 오사토 가문도 묵비권이고 뭔가 성가신 상황인 것 같아. 내 나름대로 정보 수집에 전념해봤지만 상세는 불명. 애매한 소문만 떠드는 형국이다. イルーさん、何かやらかしましたね。後始末が大変そうです。 미안하다. 나도 한마디 할 테니까. 정보를 교환한 뒤에 집으로 가던 중에 전조도 없이 전화가 울렸다. 아카리 휴대폰이었다. 전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대합실로 돌아왔다. 바닷소리가 멀어진다. 푹푹 찌는 열기로 가득 찬 밀실. 아카리는 휴대폰을 귀에다가 댔다.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행동이 놀랐다. 하지만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はい、赤積です。はい、そうです。おっしゃる通りです。 잠시 문답이 이어졌다. 상대의 목소리는 안 들린다.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팽팽한 긴장감만이 돌았다. 아카리가 손을 꾹 잡았다. 나도 그만큼 꼭 잡아주었다. 아카리는 실례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숨을 도해냈다. 누구였어? オーディションの偉い人でした。 결과는 간단한 질문인데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리도 떨렸다. 결과를 듣는 게 솔직히 무서웠다. 아카리는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다. 合格でした。 거대한 감정이 온몸을 채웠다. 닭살이 돋았고 반사적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아카리의 표정은 た 어두웠다. だし条件付きです。 조건? はい、条件さえ満たせば最優秀新人として扱われるそうです。 조건을 만족 못 시키면 不合格です。 뭔데 그 조건이? 親権者の同意を取ること。 결국 그거냐. 성우가 되는 건 아카리지 아카리의 부모님이 아니다. 뭐가 무슨 상관인데. 말은 쉽다. 그걸 정할 권리가 내게 없을 뿐. 어쩔 거야? 親に話すしかないですね。 그러네. 그렇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결론에 다다른다. 가출 계획은 일단 중지다. 할 수 있겠어? わかりません。でもやるしかありません。 아카리는 주먹을 힘껏 쥐어 보였다. 話をしている間一緒にいてもらっても良いでしょうか。 그 정도에 얼마든지. 다만 조건이 있어. エッチなことはそのアイドルになる身としては NG なんですか？ 조용히 하네.
지금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야. 여기로 불러서. 제시한 조건을 듣고 아카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룰 수는 없었다. 말할 거라면 오늘 바로 지금이다. わかりました。 아카리는 결심한 듯 끄덕였다. 릴루에게 연락해서 대략적인 사정을 전했다. 알겠어 란 대답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해가 저물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릴 징조인지 바람까지 불었다. 항구에 차 한 대가 들어왔다. 내린 건 말끔하게 차려입은 부부, 아카리의 부모님이었다. 아버지는 중년의 새하얀 머리, 한편 어머니는 젊은 외모에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다. 아카리 키가 작은 건 북의 유전으로 보인다. 그게 무슨 말이니? 두 사람은 키 차이가 거의 안 났다. 우리는 같이 대합실을 나왔다. 두 분 다 얼굴을 찌푸렸다. 딸이 남자를 데리고 있는 탓이었다. 특히 어머니 쪽은 경계하듯이 주시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일단 내 존재는 불문에 붙이기로 한 듯 아카리네 아버지가 물었다. 大切な話があるんです。あかりの将来に関することで。 너로 말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아카리가 말을 꺼내자 아버지는 곧바로 대답을 했다. 본가에 아카리 네 노로 취임을 미루는 허가를 받고 왔다. 마음껏 공부해서 대학에... 뭐야? 어? 그래, 아빠가 머리까지 숙이고 부탁드려서 얻어낸 기회란다. 뭐야? 어머니도 가세했다. 두 사람은 아카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치 낙담한 아카리를 격려하듯이. 하지만 내 눈에는 그 행동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였다. 하기야 그건 그렇지. 부모님은 아카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어떤 쪽이라든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도 무거운 기대를. そうじゃないんです。あかりはやり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 하고 싶은 일. 아버지는 처음 들은 개념인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항상 수능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 이 양반들도. あかりは声優になりたかったんです。そのためにオーディションも受けてきました。合格ももらいました。声優として働きたいんです。 고요했지만 힘찬 선언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당황한 낯빛을 띄었다. 성우? 오디션? 합격? 단어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말이 안 되지. 부모님 입장에서. 야, 갑자기 어딜 나갔다는 거야? 너무도 온도차가 다르다. 나설 차례가 없을 줄 알았지만 바로 지금 나서기로 했다. 좀 기다려 임마. 성우란 건 이를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성우란 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목소리를 입히는 일이에요. 나도 하고 있잖아. 아카리는 어렸을 적에 애니메이션을 보고 성우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었나봐요. 유튜브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설을 덧붙이자 부모님의 표정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진짜 몰라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그건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미이지 심정적으로 동의했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오디션을 봤어요. 신인 성우로 데뷔하기 위한 등용문 말이에요. 아카리는 거기서 당당하게 합격을 따냈다는 거죠. 사실은 두 분께 말씀을 드린 뒤 보는 게 도리였겠죠. 하지만 아카리는 말씀드릴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고개를 격하게 저었다. 분노가 나를 향했다. 아카리는 향후 진로에 대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요. 뭔가요 그 성우란 건? 금시초문인데요? 화난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다. 제대로 들은 것 같지가 않다. 그만 먹고 대학에 보내고 싶은 건 혹시 두 분의 의향이 아닌지 라면서 단도입적으로 물어봤다. 반응은 극적이었다. 극적이 뭐라는데요? 못돼 먹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만 이 정도일 줄이야. 어머니는 경로에서 아카리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다. 아카리가 거부해도 개의치 않는다. 자신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강제적인 수단도 쓴다. 부모란 족속들은 참 성가시다. 왜 아카리가 어머님께 말씀 안 들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어머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못 믿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바르자 어머니가 거리를 좁혀왔다. 지독히도 내가 미울 것이다. 아카리를 꼬드겨서 자기 의사에 반하는 짓을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 이때까지는 애가 반항도 안 하고 그냥 꼭두각시처럼 살았겠지. 그러다가 반항하니까 이상한 거지.
아카리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거신 거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래도 일단 대학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당연한 건 아닌가요?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요? 내가 자식을 놔도 사실 대학을 보낼 것 같긴 해요. 잘못은 아니죠. 그렇다고 본인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소리도 아니고요. 뭘 한다고 참견을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주제도 모르고 까부는 소녀를 진심으로 가여워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친구 부모님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것도 친구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공부는 장래에 도움이 되니까요. 말씀해주실 부모님이 있었다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죠? 둘 다 죽었어요. 이모는 해서 잘했죠. 그 이모도 야반도주했지만 말이죠. 더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아크린의 부모님은 실수했단 표정을 지었다. 나는 무시하고 계속했다. 역시 번듯한 부모가 있던 건 부러워요.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갈 돈도 내주고 제가 보기엔 꿈만 같네요. 그래,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아크릴을 보고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도 부모님이 있었다면 지금쯤 고등학교 다녔겠지. 일할 필요도 없었겠지. 전기세, 수도세 그런 거에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 하고요. 그래봤자 없는 게 생기진 않으니 아무런 의미 없는 상상이지만요. 하지만 이건 제 경우고 아카린 다르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본인이 바란 게 아니라면 불행한 거예요.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는 없죠. 대학에 가는 거 누구 바람인가요?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은 있으세요? 당연한 소리긴 한데요. 죽으면 대화할 수도 없거든요. 와, 필살기 쓰네. 중간부터 의식의 흐름대로 튀어나왔다. 쓸모도 없는 내 신변잡기를 줄줄 읊어댔다. 창피해서 얼굴이 뜨거워졌다. 한편 하는 말마다 트집을 잡던 아크린의 어머니도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주셨다. 눈앞에 있는 꼬마가 대화할 가치가 있는 상대라고 생각해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창피를 본 가치는 있어 보였다. ごめんなさい。あかり、全然わかってませんでした。 갑자기 아카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しめさんは大変なのに、あかりのわがままに付き合わせてしまって、無神経に親の話なんかをして。 아카리네 어머니가 아카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히 미안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딱히 상관은 없었는데. 자네는 니시미 씨의 손자였구나. 아버지가 침묵을 깼다. 아카리가 신세 많이 졌다. 그렇지도 않아요. 자네는 우리 부모 쪽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네, 바로 답했다. 그렇게 해야만 했다. 밀어붙일 때라고 생각한 거죠. 조면에 시비를 걸다니 배짱은 두둑하구나. 그렇지도 않아요. 무표정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렸다. 아카리네 아버지는 높으신 분 아니었던가? 내일부터 섬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할지도 모르겠다. 아카리, 방금 한 말은 진짜니? はい。ずっとずっと言えなくてごめんなさい。 아카리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배신하게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 가차없는 말이 날아왔다. 그냥 일단은 센 척하는 거지.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자식 편이에요. 아카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もちろんです。その覚悟を決めてオーディションを受けました。 멋대로 저질렀구나. はい。 너한테 얼마나 기대한 줄은 아니? はい。大学へ行かせて村長を継がせる気なのだろうとは思っていました。 방금 일본어를 잘못 들었나? 촌장이요? 그 미래가 불만족스러웠구나. はい。中学に入った頃から。 이런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갑작스러웠다. 아카리네 아버지가 아카리의 뺨을 때렸다. 휘청거리면서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아카리는 제 힘으로 버텼다.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お願いします。私はどうしても声優になりたいんです。期待を裏切るのは申し訳なく思います。でも私は夢を諦めたくないんです。お願いします。 아카리는 그만두란 말을 들어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같이 숙여야 하나 망설여질 정도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아카리 아버지의 틀은 한결같았다. 가자 여보. 여보, 아카리는 어쩌고요? 내버려도 조만간 머리도 씻겠지. 그리고 당신은 학원 취소해도. 여보? 뭐하는. 아카리 아버지가 한번 뒤돌아보았다. 고개를 숙인 아카리에게 한마디. 아카리, 성우란 일에 필요한 도구는 없니? 미리 좀 말했어도 통했을 텐데 말이죠.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자식 편이란 걸 2번 언급하고 갑니다.
아카리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카리 어머니도 같은 표정이었다. 아니 태도가 너무 일관적이지 않긴 해요. 틀림없이 안 될 줄 알았다. 근데 저 말은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하거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겠다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카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전적으로 동의한 것 같다. 아카리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끄덕였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요? 대학에 보낸다면서 본거에 부탁한 건데. 그건 이제 됐어. 고개 좀 더 숙이면 그만이지. 나 하나쯤 머리쯤이야. 그래도... 아카리, 우리는 먼저 간다. 자세한 이야기는 좀 집에서 할까? 아카리네 아버지가 차에 타자 어머니도 마지못해 따라갔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출발했고 머자나 사라졌다. 나 아카리는 그 그림자를 멍하니 보았다. 완전히 사라졌을 즈음에야 급격하게 실감이 일어났다. 해냈네. 나는 아카리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다. 그러자 아카리는 말없이 품 안에 안겼다. 야, 몸이 뜨거웠다. 뭐라고? 불덩이 같았다. 살짝 운 것 같기도 하다. はい。でも、あかりは悪い娘でした。 그러게, 노로가 되지 않도록 고개 숙여 부탁하셨는걸? 애초에 근데 이건 좀 감동이었어요. 노로가 되지 않도록 고개를 숙였다는 거 아니야. 딸이 싫다고 하긴 하니까. 강요받은 기대였을지라도 아카리의 부모님은 진심으로 아카리를 위했다. 그렇게 딸이 노로가 되지 않게끔 본가의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아카리를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마음을 짓밟았던 건 확실했다. 옛날 일에 매달려도 어쩔 수 없지. 잘 설득하고 와. はい。これはあかりが今まで黙っていたのが原因ですから。本当に申し訳な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でも、今になって分かったんです。 뭐를? 親がどれくらいあかりを大切にしてくれていたか。 그래. 그건 좋은 西部さんの 일이었다. ご両親もきっと同じでしたよ。 죽으면 아무 의미 없지만 아직 말할 게 남아 보이는 아카리를 제지하고서 보스턴 백을 들었다. 집까지 배웅해 줄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카리를 배웅하고 집에 오자 집에도 아카리가 있었다. 왜? 아카리의 모습으로 변신한 릴루였다. 아하. どうだったの？ 합격이야. 부모님의 허락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 やったじゃない。 등을 짝 맞았다. 무지하게 아팠다. 그로부터 사흘 후 빌린 태블릿에 전화가 왔다. 아카리였다. 부모님이 성우가 되는 걸 허락해 주셨다고 했다. 이미 한 얘기잖아. 다행이네. 西目さんたちのおかげです。ただ、問題もありまして、 이번엔 뭐야? 声優になる許可を本家に取ら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した。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해? あかりは来週、本家と分家が集まる会合に出席し、アイドル声優とは何かを見せることになりました。長老がずらりと並ぶ座敷に送り込まれ、幼女キャラを演じたり、主題歌を歌ったりするんです。 그야말로 진짜 딴따라가 돼버리는 거군요. 듣기만 해도 속이 쓰리다. そんなわけで、また手伝ってほしいのです。できれば、リルーさんに緊張しない薬など作っていただければ。 그런 약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더라도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 急に正論を。ところで西目さん、今から会えませんか？ 갑자기 왜? いえ、顔を合わせて話がしたいなと思いまして。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어. 요즘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서인지 고작 3일 못 본 걸로 간만에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릴루가 나도 가고 싶어 라면서 고집을 부렸지만 릴루는 아직 아카리 모습이다. 도플갱어를 탄생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일단 집을 보도록 했다. 나는 혼자서 해변에 나왔다. 백사장의 잔잔한 파도가 쳤다. 쓸려온 쓰레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섬 통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지 않아서 항상 이런 느낌이다. 방파제에 멍하니 있으니 누군가 어깨를 お 쳤다. 待たせしました。こんなところまで恐縮です。 그러게나 말이야. 내 소중한 휴일을 마구잡이로 써먹긴. 그래서 무슨 일이야. そこまで重要というわけでもないですが。 그런 것 치고는 아카리는 불안해 보였다. 나는 앉은 상태라서 아카리를 올려다보는 상태가 되었다. 차폐물, 주로 가슴이 없어서 얼굴이 참 잘 보였다.
전보다 안색은 참 좋아 보였다. 担当直入に伺いますが、西目さんはあかりのことが好きですか？ 뭐라고? 내가 아카리를 좋아해? 뭔 소리야? 아, 설마 무의식 중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그건 좀 な 창피하다. んて冗談ですよ。驚きました？ 고민하고 있던 사이에 아카리는 혼자 말을 매듭지었다. 아님 말고 이딴 식의 태도는 좋지 않아. 하지마. 농담 뭐가 어떻게 농담이어야 하나. 그렇게 되나 하나도 안 웃긴데. あれ、おかしいわね。こう言ったらヒカルが喜ぶって聞いてたのに。 오, 잘 따라왔는데? 잠깐 너 누구야? 아카리인 줄 되어야 했더니 어느새 말투가 바뀌어 있었다. 아니 저 말투는 너 릴루야? やっと気づいた？私の演技力も捨てたもんじゃないわね。 진짜로? 거기서 나는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 아카리가 날 불러낸 것, 렐루가 이상하리 많지, 얌전하게 집을 봤던 것, 이 녀석들 한패였다 이거지. 너들 진짜 뭐가 목적이야? 別に。あんたを騙して楽しみたいだけ。 생각하면 더럽네. ごめんってば。けど、お詫びにいいこと教えてあげる。実はね、私もあんたが好きなの。 나도 널 이라니. 나는 널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뭐 왜 말이 거기로 튀는 거야? はあ、楽しかった。じゃあね。私は先に帰るから。 실컷 놀려먹은 릴루는 만족스럽게 웃더니 곧바로 돌아갔다. 해변에는 나 혼자 남았다. 방금 건 뭐야? 릴루가 날 좋아해. 이것 참 그것 참 충격적인 사실인데 아카리 모습으로 저래도 실감이 안 난다. 정말? 저렇게 쌀쌀맞은데 너 평소에 내 요리 보고 미묘라고 했잖아. 그런 의심이 가슴 한가득 퍼졌다. あれあかりは 릴루의 모습을 한 릴루가 나타났다. 잠깐. 너 방금 전까지 아카리 모습이었잖아. 갑자기 뭐야? 戻ったのよついさっき 시침이 떼기는 방금 한 말 어디까지가 진심이야? さっきの話って 그건 저거지. 니가 나 좋아한다고. は 모함? 릴루씨 흉내를 낸 저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방파제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어울리지도 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도시 나가면 멋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지금 시골에 지금 젊은 남자가 한 명 있으니까 지금 얘가 뭘 잘 모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좀 돌이켜보자. 니시메 씨의 반응은 너무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실 것까진 없는데 미소녀가 날 좋아하냐고 물으면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거든 이렇게 당황하는 게 정석 아닌가요? 그랬다면 저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차피 알고 있던 거 아니었나요? 가능성은 없단 걸. 신기하네요. 어느 쪽이냐고 하면 차인 쪽이 가까운데 괴롭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성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유감없이 도쿄로 갈 수 있어서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네요. 저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백사장을 향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밀려오는 파도를 걷어찼습니다. 옷이 젖는 것도 무시하고 쉼없이 파도를 걷어찼습니다. 좋아했던 것이에요. 저는 미시메 씨를 좋아했던 것이에요. 모르는 척 했을 뿐이지. 하지만 그만큼 릴루 씨도 좋아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또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파하는데 멍청했어요.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답은 처음부터 나와 있었어요. 니시메 씨와 릴루 씨는 이미 둘만의 세계를 일구어 놓았죠. 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데 왜 좋아했는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삶에 젊은 남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좋아하는 거라니까 얘 왜 이러냐. 저는 틀렸던 것이에요.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잊어버려. 이딴 감정은 거짓된 거야. 걷어차도 파도는 우직하게 밀려왔습니다. 전부 부슬기세로 저는 걷어찼습니다. 그 사이에 힘이 풀려서 다리도 안 올라가서 더벅더벅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얼굴은 땀범벅이었죠. 숨도 가빴습니다. 백사장에 쓰러지고 싶다. 들어눕고 싶다. 그런 마음을 참고 고개를 들었죠. 가차없는 햇빛과 인공물처럼 쾌청한 하늘, 나고 자란 섬에서 늘 보았던 풍경, 분명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평생 미련을 남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에게 저답게 살아야 해요. 눈물 자국을 닦았어요.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골랐죠. 방파제에 기어올라 니시메 씨의 모습을 찾던 중에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니시메 씨 옆에는 릴루 씨가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제가 릴루 씨인 척을 한 후에 진짜 릴루 씨가 나타난 모양이에요. 誰がそんなこと言ったわけ。バカにするのもいい加減にして。 야, 네 입으로 그랬잖아. 나 좋아하잖아. 言 그지? ってないわよそんなこと。誰があんたなんか。 아이고, 저도 사절이거든요. あんたがどうしてもって言うなら私はやぶさかではないんだけど。 뭐래냐? 나도 네가 딱히 싫은 건 아닌데. 何よ。 뭔데? やっぱりあんたとは関わらない方が良かったのかも。 짜증나네. 지금 뭐랬냐? 본인이 얼마나 피해를 준지는 알아? 둘은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고백을 한 탓을 만나본데요. 참으로 감질나는 두 사람이네요. 이번에야말로 슈퍼 울트라 미소녀 기프티의 힘이 필요한 거겠죠. リルー、俺はお前を愛してるぞ。 저는 두 분에게 살짝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あかり？ 두 분 다 깜짝 놀라서 튀어올랐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싫다는 자각은 있었던 거겠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너 언제부터 거기? 아니 설마 방금 건 はてさて、西目さんが何を言ってるのかわかりませんね。あかりは西目さんとお話をしようと思って今さっきここに来たばかりですよ。 그럼 방금 건 진짜 렐루였단 소리잖아. あのね、私じゃないって何回言ったらわかるわけ。まあまあまあ、落ち着いてください。何があったかなんて考えても仕方ないじゃないですか。大切なのは西目さんがどう思っているかです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はい、あかりは夢を叶えました。次は西目さんの番ですよ。 장난기 없이 말하자 니시메 씨도 눈치챈 듯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거면 됐습니다. 이제부터 니시메 씨 하기 나름이에요. 자, 하고 싶은 말을 했으니 방해꾼은 빠르게 빠지도록 하죠. 뒷짐을 방파제 위를 흔들흔들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되돌아보자 니시메 씨는 굉장한 진지한 표정으로 렐루 씨를 보고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저에게는 안 들렸고 안 들어도 됩니다. 해변 끝까지 걸어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죠. 햇볕을 받은 수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두 분께는 감사할 따름이죠.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뷰 체인지. 어쩐지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아카리가 찾아왔다. 버스턴 백을 들고 있었다. 떠나는 차림이었다. 어디가? 東京に行くのでお見送りをしてもらおうかと。 뭐? アイドル声優オーディションに受かったって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 했는데 벌써가? 해리 시간까지 약 30분도 남지 않았다. 잠깐만. 나는 황급히 릴루를 부르러 갔다. そんな話聞いてないわ。 나도 방금 들었는데? 옥신각신대면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아카리와 함께 항구로 갔다. 가는 길에선 잡담을 나누었다. 어제 일이 잠시 뇌리를 스쳤지만 아카리는 그 화제를 꺼내지는 않았다. 작별한 한 날에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에 그런 건 없다. 평소와 똑같은 느낌이다. 体には気をつけなさいよ。リルーさんこそ。 릴루와 아카리가 애잔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했다. 아카리가 릴루에게 안기자 릴루는 살며시 손을 둘러주었다. 나는 어두운 분위기를 내쫓으려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저쪽에서 집은 어떻게 하게? ホテルを取ってますよ。もちろん事務所のお金で。 좀 대단한데 급한 한 건이니 호텔을 잡아주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택을 잡아주나요? 집은 거기서 천천히 찾게 될 것이다. 참 사택 좀 잘 잡아주도록 일본이. 도쿄 생활이 어떤지는 나도 조금 안다. 하지만 자취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사탕수수 수확법이나 흑설탕을 효율적으로 포대에 넣는 법.
그 정도다. 아카리는 요래든 빨래든 잘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없을 것이다. 西目さん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래, 대단한 건 못했지만 何を言うんですか。西目さんにはすごく助けられましたよ。あかり惚れかけちゃいました。 야 엄마 冗談ですよ。 거참 심장이 나쁘게. 나는 가지고 온 보스턴 백을 아카리에게 다시 건넸다. 여기서 배웅하는 건 두 번째였지만 이번엔 떠나면 쉽게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괜히 섭섭해졌다. 하지만 그걸 또 드러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나는 마지막까지 아카리를 밝게 배웅하려고 했다. じゃあ行ってきます。 열심히 해. 元気でね。 잔괴에서 아카리를 배웅했다. 페리가 기적을 올리면서 서서히 멀어져 갔다. 우리는 페리가 콩알처럼 조그마해질 때까지 바다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살짝 올려다 보았다. 나는 안 울어. 세상 사람들이 울어도 난 안 운다고. はあ、毎日お肉を食べられたあの頃が懐かしい。 투덜대지 마. 우리 형편으로 고기는 그림의 떡이야. 아카리가 아니죠. 아카리가 떠났고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는 평소처럼 생선을 먹고 알바를 나갔다. 근무 시간은 제각각이었지만 저녁은 꼭 같이 먹는다. 私、あかりの家の子になりたい。 아우 시끄럽기. 나도 고기 못 먹었거든. 혼자만 꼴빨기는. じゃあ、あんたをあかりに変えてあげようかしら。おいしいご飯が毎日食べられるわよ。 고기 먹으려고 여체하는 게 말이 되니? 요즘은 일하고 난 후에 한가해서 요리에 푹 빠져 있었다. 아카리가 받은 상품권으로 프라이팬도 샀다. 생활은 나름 풍족해졌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요리하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뭐지 이 느낌? 마음에 들었던 지우개를 다 썼을 때 비슷한 느낌. 이상한 비유밖에 안 나왔는데 그건 내 인생의 얄팍한 방증이다. 괜히 감상에 잠겼다. 그때 초인종이 떠올렸다. 이 시간에 누구야? 방문 판매는 아니겠지. 외딴 섬인데. 화난 이웃집이 아니기를 바랬다. 내 나갈게요. 현관에는 예상을 초월한 존재가 있었다. やあやあ、お久しぶりですね、西目さん。スーパー美少女のあかりちゃんがお土産を持ってきましたよ。 아카리였다. 반응한데 2초 걸렸다. 예? そんなに驚くことあります？아니 너 도쿄 간 거 아니었어? 行きましたよ。そして帰ってきたわけですが。 이게 뭔 소리야? 왜 돌아왔어? なんですかその言い草は。あかりはこの島の子ですよ。どうして帰ってきてはいけないんですか。何騒がしくしてんのよ。あかり？どうして？ 릴루도 와서 혼란이 한층 더 깊어졌다. 아카리는 턱을 손에 올리더니 もしやお二人ともあかりが東京に引っ越したと勘違いしてませんか。あかりは契約手続きをするために向かっただけですよ。父と一緒にフェリーに乗ったのを見てなかったんですか。 말도 안 되는 결말. 이건 나도 상상도 못했다. 당연히 모르지 임마. まあまあまあ、スーパー美少女が帰ってきたんだから素直に喜ぶべきでは。お土産までありますよ。東京バナナです。 난 그거 별로던데. 그럴 기분 아니거든 이 자식아. いいじゃない。くれるって言ってるんだから。上がってけば。一緒に食べましょう。ナイスです、リルーさん。あかりはその言葉を待っていました。実はあかりも東京バナナがどんな味なのか気になっていたのです。 거실로 이동했다. 릴루가 바로 선물을 개봉했다. 이거 원참 수건 듯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됐다. 뭐든 어때. 어서 와. 그러자 아카리는 쑥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다. はい、ただいまです。 뭐야 게임 끝이야? 아니죠. 이거 14시간은 된다고 했는데. 캐릭터 한 명씩 고민 상담. 아 맞네. 맞죠. 아카리 편 끝났죠. 이제 다음에 뭐하냐. 그 불량배 아니면은 걘데. 네, 렐루인 것 같죠 왠지. 나는 한 가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일 것이다. 비교하면 아니가 이야기하면 소동이 커질 테고 히카루는 그걸 알아서도 안 됐다. 그날 나는 아카리로서 의식이 나가게 됐다.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들었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다. 우리 딸이 역할을 다하는 걸 기대할게. 아카리의 엄마는 그러더니 나를 끌어안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괴로운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적어도 딸의 출세를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아카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잔소리가 많은 인물이라 들었는데 지부에 있는 동안은 입을 연 적이 거의 없었다. 아카리는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잔소리꾼이라고 판단했는가? 나는 계속 의문이었다. 그런 위화감이 나날이 쌓여갔지만 내가 할 것은 변함없었다. 얌전히 넘기면서 아카리인 척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나는 오사토 저택이란 곳을 불러갔다. 객실로 들어가서 화장을 하고 흰 옷으로 갈아입었다. 같은 방에서 아카리의 적이라는 여자도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이름은 어려워서 기억이 잘 안 났지만 이상한 스타일의 금발이었던 거는 기억이 난다. 내가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못마땅하다는 투로 혀를 機 찼다. 会を差し上げたのに不意にしたんですのね。それとも覚悟が決まったとでも？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애매하게 끄덕였다. 준비가 갖춰진 후에 나와 전직 금발은 제공소에 갔다. 제공소는 숲속에 있었다. 나무들 사이를 헤치듯이 낸 오솔길을 통과하자 낡은 건물이 보였다. 고상식 목조 건물. 겉보기부터가 다른 건물들과 달랐다. 건물 앞에는 흰옷을 입은 간주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에 서 있는 노파는 머리에 고사리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다. 아카리의 말로는 오사토 가문이 고위 간주나 가문이라고 하던데 저 모습은 간주나가 아니라 주술사가 떠올랐다. 의식 순서는 전부 머리 안에 들어있었다. 일단 지금부터 노루가 될 자들은 저택 앞들인 우두미야에서 신에게 기도를 할 준비를 마춘다. 주민은 호카마라고 불리는 하급 칸주나와 고위 칸주나인 키미나라이가 후보자의 뺨에 연지를 찍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연지를 찍은 후보자는 키미나라이의 선언에 맞춰 노로로 인정된다. 그 후 고서리강과 야자의 부채, 태양과 봉황, 달, 모란을 그린 화려한 부채를 들고 배전에서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 배전은 눈앞에 있는 건물일 것이다. 그리고 고위 칸주나는 고사리 관을 쓴 노파, 그 외에는 하급 칸주나인가. 어쨌거나 배석한 칸주나 중에서 아무도 마력이 없었다. 차라리 히카루가 더 소질이 있는 듯하다. 연습하는 동안 조금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여기 오고 난 후에 그 얼마 안 되는 의욕마저 증발해버렸다. 의식이 명백한 소꿉장난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노로치임의 의식을 거행한다. 노파의 선언과 함께 의식이 시작이 된다. 지켜보는 자도 없이 간주나가 담담히 정해진 대로 움직였다. 준비는 지체없이 끝났다. 나와 전직 큰발은 둘이서 배전으로 향했다. 문지방을 넘은 순간 나는 기묘한 기척을 느꼈다. 방금 뭐지? 누군가 지켜본 것 같은데. どうかしまして？ 먼저 간 전직 큰발이 의아한 투로 나를 바라보았다. 전직 큰발은 방금 전 한기를 못 느낀 느낌이었다. ぐずぐずしていないで早く済ませますわよ。わかってます。 전직 큰발이 다가쳐서 나도 배전 안쪽으로 들어갔다. 배전은 정사각형 방이었다.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계단식 단상이 있었다. 단상 위에는 양초가 희미하게 일렁일렁 익고 있었고 이게 유일한 빛이라는 것인데 어우 재채기. 이거 그냥 좀 여러분이 보세요. 저 이거 좀 그렇다.不思議ですわよね。何がですか？私たちは島で暮らしているのに大地の神に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もの。神様といえば普通は絹館だけだと思いませんこと？
이건 힘을 가진 존재를 부르는 의식이다. 견물, 양식이나 자잘한 만듦새는 다르지만 공간을 구축하는 방식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식이었다. 여긴 지금 신전을 모방한 공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 주문을 외우는 건 신전 바깥이다. 아니라면 술자 본인도 소환의 대가로 지급이 당한다. 지금 밖에는 기미나라이와 하급, 간주나들이 있다. 오싹한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아무런 마력도 없는 집단인 줄 알았는데 설마... さっきから何を怖い顔をしているんですの？逃げるわよ。これ、本物だわ。本物？私たちはニエにされたのよ。外にいる連中が呪文を唱え終えたら、契約が成立する。そうなる前に逃げないといけない。何を言っているんですの？意味がわかりませんわ。 그때 나는 마력의 요동을 감지했다. 뭔가 커다란 힘이 다가온다. 説明している時間はないわ。ちょっと！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전직 금발을 끌어안고서 단상에서 뛰어내렸다. 직후 무언가가 단상에 떨어졌다. 外へ出て。ここは危険よ。 전직 금발을 등 뒤로 던진 후에 나는 불려나온 존재와 대치했다. 흐름 끼치는 힘을 내뿜는 괴물이었다. 역시 이 건물 자체가 모의 신전이었나? 의식의 목적은 모르겠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를 불러낸 이상 재물이 없다면 계약 위반이다. 어둠에 종속된 자는 피와 살이 없다면 만족하지 않는다. 재단에 떨어진 그것은 당연하듯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검은 팔 아래로 미끄러져 빠져나온 후에 배전에서 뛰쳐나왔다. 보통 불려나온 자는 모의 신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림자 역시 이 차를 거스르지 못하고 배전 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혔다. 검은 그림자가 날뛸 때마다 쿵쿵 배전이 흔들렸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야? 앞들에서 기다리던 칸주나들이 배전을 올려다 봤다. 주문은 안 외웠어. 그뿐인가 키미나라이를 포함해서 모두가 놀라 당황한 듯하다. 소원한 건 이 녀석들이 아니었나? 아, 뭔가 또 깊은 배우가 있나 보네? 그럼 누가? 그때 등 뒤에서 폭발음이 일었다. 경악스럽게도 배전 입구가 파괴되었다. 밖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했지만 진정한 힘을 가진 존재는 불가능을 초월하여 逃げ 쫓아왔다. なさい。食われるわよ。 나는 칸주나들에게 도망치려고 말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치기는커녕 키미나라이를 중심으로 늙은 칸주나들이 그 자리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오, 크로테즈리님, 부디 분노를 멈춰 주십시오. 키미나라이를 따라서 칸주나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였다. 남겨진 젊은 칸주나들은 그 모습을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何をしているの？さっさと逃げなさい。あれはニエを求めているのよ。 내가 외쳐도 노파들은 고개를 들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그림자는 배전에 뛰쳐나 온몸을 드러냈다. 그것은 종이 인형의 그림자를 잘라낸 듯한 모습이었다. 넘쳐나는 도끼가 심상찮은 존재임을 전했다. 돌려보내려면 고도의 마법이 필요하지만 평범한 인간은 그런 마법을 다룰 수 없다. 전설에 따르면 어둠에 종속된 자는 햇빛에 약했다. 기세가 꺾이기를 바랬지만 숲속에는 햇빛이 닿지 않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천천히 우리들을 향해 다가왔다. 黒手釣り様ってどういうことなんですの？何が起こっているか説明してくださいまし。 반쯤 광란산 상태의 전직 금발이 칸주나를 자꾸 물었다. 하지만 늙은 칸주나는 엎드린 채 움직일 기미조차 없었다. 부디 분노를 그쳐주십시오. 아, 이키가미님, 섬을 지켜주시옵소서. 노파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 누구에게 기도를 올리는 거야? 적어도 너 대신이나 빛의 신이 아닌 건, 내 대신. 네. 그렇다면 사교다. 왜 이런 변경의 섬에 사교가 의문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나 할 때가 아니었다. 참나, 뭐가 소꿉장난이야. 그냥 사이비란 얘기죠. 완벽한 진짜였잖아. 나는 전직 금발에게 도끼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대처법은 햇빛뿐이다. 숲의 나무를 베어내서 햇빛을 쬐야 한다. 마도구들이 있는 힘껏 마도구들에 있는 힘껏 마력을 주입했다. 흙의 힘으로 강화된 몸이 검은 그림자의 공격을 비껴냈다. 던진 도끼를 향해 내달렸다.
그리고 배전류의 나무를 하나하나 베어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도 간전하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째서인가 검은 그림자는 나만을 노렸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마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 반대로 말하자면 다른 녀석들이 무능한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워졌다. 배전주의 10m 안에 있던 모든 나무들을 베어냈다. 아무리 마법으로 신체 강화를 했더라도 소모가 컸다. 하지만 대가에 걸맞은 성과는 있었다. 그림자는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나를 증오스러운 듯이 노려보았다. 햇빛에 감싸인 우리에게 접근할 수는 없었던 거다. 그 다음은 대신할 재물을 제공하면 의식이 완성된다. 그랬어야 했는데 검은 그림자는 재물을 받지 않고 모습을 감추었다. 요란하게 나타냈을 때와 달리 녹아내리듯이 그림자가 소멸했다. 사라졌다. 왜? 나는 다음 습격을 경계했지만 검은 그림자가 나타날 기색은 없었다. 전직 금발이 내 곁으로 달려왔다. 사태가 사태이니 정체를 들킬 각오를 했지만 전직 금발은 조용히 상처를 처치해 주었다. 검은 그림자는 두 번 다시 나타내지 않았다. 흥미롭군. 이런 미스테리가 있었을 줄이야. 이것이 그날 있었던 일이다. 검은 그림자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위기는 모면했다. 너무 평화로웠는데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으면 좋죠. 한편으로 나는 비난받을 것을 각오했다. 하지만 관련해서 아무 말도 없었다. 다친 데 없냐고 묻고 거기서 끝. 키미나라에는 내 행동을 불문에 붙였다. 마법을 사용했으니 내가 아카리가 아닌 걸 알아차렸을 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찝찝했다. 히카루 말로는 이날의 마법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건 피하라고 말했었다. 키미나라가 왜 내 마법을 무시했는가? 짐작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다. 저자들은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다. 그것밖에 없었다. 오사토 가문. 나는 그 주변을 계기로 정했다. 와우. It's fucking cool, yeah. 보험 판매원 편이 개방이 되었다. 예? イハナシの魔女 뭐야? 마우스 왜 이래? 고정된 줄 알았어요. 예?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 같아요. 5월 중순. 오키나와는 한 발짝 빠른 장마에 들어갔다. 매일 비가 내리는 바람에 가뜩이나 높은 습도가 더 높아졌다. 나는 인생의 스승인 야씨에게 습도 대처법을 여쭤보았다. 스승님이 말하시길 제습기는 끄지 마라. 전기세는 장난 아니지만 제습을 게으르려면 곰팡이가 핀다. 반신반의하면서 장롱을 보았다. 이불이 변색돼 있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세례를 받은 5월 어느 날 ではあかりはここであとは西目さん次第です 아크리의 배웅을 받으면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누구를 소개해 주었구나. 그 일하라고. 접수한 누님에게 방문 이유를 밝히니 안쪽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소규모 회의실, 6인용 테이블이 딱 하나 있었다. 아마 예의상 상석과 하석이 구분되어 있을 터였다. 안쪽과 문 쪽 둘 중 하나가 상석이다. 확률은 반반인가 고민하고 있으니 누님이 안쪽에 앉으라고 말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리에 앉았다. 나는 오늘 면접을 보러 왔다. 설탕 공장이 4월부로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원래인 사탕 수수는 3월에 수확이 가능한데 그걸 4월에 설탕으로 가공을 하고 계절성 노동이다. 나는 여름부터 할 일을 찾았다. 구인 정보지를 봤지만 대부분 나하에 있는 직장이었다. 야시의 말로는 4월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관계로 4월 말에 구인하는 회사는 흔치 않다고 한다. 방법이 없었다. 그때 아카리가 제안을 건넸다. 따라와 보니 히사쿠지마에 있는 리조트 호텔이었다. 구인 정보지에 올라온 건 없었지만 장시간 일할 인원을 상시 모집한다고 한다. 사탕수수 수확이나 공장 알바와 다르게 향토색이 없었다. 조직적인 고용 형태를 따라 계약을 맺는다. 처음까지는 직장다운 직장이었다. 면접도 처음이었다. 무슨 질문을 할지 상상도 안 간다. 회의실 문을 누군가가 노크했다. 아주머니가 기운차게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40대 정도, 박력 있는 인사를 건네는 파워풀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다. 매니저인 스즈키예요. 잘 부탁해요. 재빠르게 자리에 앉는 동시에 인사, 모든 게 고속에 거창하다. 압도당했지만 다행히도 중년 여성의 위압감에는 내성이 있었다. 잘 부탁드려요. 생각보다 큰 목소리로 인사가 나와버렸다. 아무렴 그저 이력서 좀 봐볼까. 갑자기 면접이 시작됐다. 나는 가방에서 이력서를 꺼냈다. 니시메 히카루군이구나. 왜 일을 하려고 했니? 생활을 위해서요. 설탕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게 4월 말로 끝나가지고. 아니지! 왜 영어를 했으면 왜 호텔에서 일하고 싶었는지를 답해야지. 친절하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드문데. 네. 그 대답도 아웃. 열정이 없어 보이잖아. 다시 하자. 열정이 없는 걸로 보인 시점에서 이미 끝 아니야? 떨어진 줄 알았지만 아무튼 다시 하게 되었다.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있나. 호텔에서 일하려고 한 이유는 다시 한번 지원 동기를 설명했다. 마땅한 이유가 생각이 안 나서 멋있다니 뭐니 대충 내뱉어봤다. 별로였나요? 별로란 건 아닌데 니시메고는 잔머리가 좋구나. 머리는 생생하니 변명은 잘하는데 성실한 느낌이 없어요. 네. 대답은 좋아졌네. 지원 동기 다시. 스즈키 씨는 이력서를 툭 던졌다. 읽지도 않았다. 그래도 노력은 했는데 아니 면접의 목적 자체가 행방불명이었다. 면접이 원래 이런가? 날 시험하나? 의문을 품으면서 지원 동기를 다시 말했다. 30분쯤 뒤에 스즈키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에 안 드네. 결국 아웃이었다. 그래도 성실하게 보이니까 한번 해볼까? 해보게 되었다. 정말로 이건 도망쳐야 되는 일이에요. 사장이 또라이야. 불안하긴 해. 그 삐뚤어지는 느낌이 보기 안 좋긴 하거든. 그래도 머리는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든 이미지 메이킹하는 요령만 잘 잡으면 늘 것 같긴 해. 그런 평가를 했다. 정체불명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성격 진단을 내리고 있었다. 삐뚤어진 느낌이라 살짝 쓰렸다. 그 후 여러 서류를 받았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받은 서류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도장받으면 되나? 물어봤다가 괜히 일이 꼬일 것 같아서 끄덕거리고 말았다. 그럼 내일 서류 가져와. 오늘은 이걸로 끝. 면접은 끝났다. 안심한 것도 순간 안내한다면서 스즈키의 손에 회의실을 끌려나갔다. 걸음이 빨라서 허둥지둥 나갔다. 아이쿠 원원님이다. 인사 좀 해. 복도 중간에서 멈춰섰다. 시선 끝에는 풍채 좋은 아저씨가 있었다. 깔끔한 정장에 탐욕스러운 표정. 경험상 높은 분들에게 지키면 뒷일이 힘들다. 나는 스즈키 씨를 따라 고개를 숙였다. 석상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다가 원호 옆에 있는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쪽도 나를 보고 있었고. 아라, 고기겐요. 에? 원호 옆에선 여자아이. 특징적인 롤 헤어가 낯익었다. 머리가 벌써 자랐다고? 노로가 되기 위해 삭발을 했지만 노로 취임 그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의미 없는 대머리가 된 불행한 소녀였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털이 자라나 있었다? 머리 어떻게 된 거야? 綺麗な髪でしょ。それもそのはず。先を見越して自分の髪でカツラを作っておいたんですのよ。私はこうなることが分かっていたんですの。 오, 그건 대단한데 알았으면 그냥 머리를 깎지 말지 그랬니? 니시메구는 오너님과 아는 사이니? 스즈키 씨가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이 아저씨랑 구면이라니? 아니요. はあ、本人を目の前に何を言ってるんですの。 아니, 너야말로 뭔 소리야? 勘違いしているようですわね。私がこのホテルのオーナーでしてよ。 헤헤, 거짓말. 너 올해로 막 고1이잖아. 本当でしたよ。このホテルはお父様が誕生日プレゼントにくれたんですの。 거짓말. 이어야만 해. 스즈키 씨에게 눈짓으로 물었다. 기리코 아가씨가 원어님이야 실례 없도록. 정말이었다. 생일 선물의 호텔이라니 부자들 참 こ 대단해. の男合格したんですの。 금발놀이 깔보듯이 물었다. 스즈키 씨는 화내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답을 했다. 네, 불안하긴 했지만 합격을 시켰죠. そやな一面があるので厳しく指導して差し上げなさい。 넵, 알겠습니다. 야생마 같던 스즈키 씨가 고분고분해졌다. 명백한 상하관계. 내일부터 나도 그 피라미드의 일부가 되는 건가? 젠장할 금발놀의 부하의 부하의 부하.
찜찜하다. 하지만 사회란 그런 것이다. 기계적인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아카네는 접수처 옆에서 기다리고 どうで 있었다. したか？ 합격이래. 일단은 よかったですね。まあオーナーのコネですから、よほどのことがなければ不合格にはならないでしょう。 말투를 보아하니 다 알고 있었나 보네. もちろん。というかオーナーに声をかけたわけですからね。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人生にはサプライズが必要ですよ。何にせよあかりも土下座して頼んでみた甲斐がありましたね。 도계자요? 뭐 진짜로? というのは冗談で、西目さんを採用しないとお祭りに一緒に行ってあげないと言ったらすぐに返事が来ました。 다루기 쉽고만. 그런 걸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좀 어떤지. 그래도 호텔의 오너인데. いいんですよ。島での採用なんて大半が縁故です。人が少ないだけに頼まれたら断りづらいですし、知らない人間なんていませんからね。 독특한 문화가 있어 보인다. 도쿄와는 또 다르다. そんなことより超絶恩人であるところの美少女あかりちゃんにお礼の品はないのですか？ 하긴 이번에는 아카리 도움을 받긴 했지. 돈은 없으니까 그 이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뭐든 해줄게. では男の子になってあかりのメイドをしてください。 싫어. 아카리의 머리에 촛을 날렸다. 아니 훌러덩이 뭔데. 話あるんだけど。 일단 잠깐만 끊을게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렐루가 말했다. 갑자기 뭔데? 私バイト減らそうと思うの。 그럼 줄이지 그래. 그거야 개인의 あ 자유다. のね、仕事を減らすと生活費を出すのも難しくなるのよ。 내게 어려울 정도로 줄이려고? 그보다 줄여서 뭐 어떡하려고? 任務のためよ。 그러고 보니까 얘는 어느 나라 에이전트 비슷한 무언가였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토요토 기지마에 온 것이었다. 아카리 오디션에 문제가 생겨서 어물쩍 넘어가긴 했지만 렐루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 한 달 내내 미뤄뒀어. 少し急ぎたいの。それでバイトを減らす代わりに家の仕事をしようと思って。 집안일이라 공동생활 의식은 가지고 있었구나. 감개무량하다. 처음 만났을 적에는 식량도 자연스럽게 각자 도생으로 조달했었는데 뱀통구이도 먹었었고 그때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좋은 아이디어냐? 本当？じゃあ今日から家事を全部私がやるわ。その代わり食費を安くしてもらう。それでどう？ 아, 뭔가 그래도 하려고 하네. 그렇게 하자. 일과 집안일 완벽한 분업이다. 私は買われたってわけね。 뚱딴지 같은 소리가 튀어나왔다. 피하려고 했더니 뭔 소리야. 뼈가 꼬였다. だって奴隷みたいなものでしょ。 아니 왜 이상하잖아. しかも気の知れた奴隷。あんたの好みまで知ってる。 뭐지? 노예 소리 그만하라니까. 노예 여자애를 집에 두고 있다. 참 범죄자 같다. なんて言えばいいのよ。奴隷以外にある？ 노예가 기본 전제인 양 말하지 마. 예를 들면 例えば？ 그래 메이드인가? 어휘력이 없었다. ならメイドね。私はあんたのメイド。 빈틈을 찌르는 발언에 무심코 두근했다. 예쁘고 고유인 여자애가 내 메이드? 何ニヤニヤしてんの？キモい。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꺼. で、家事だけでいい？夜勤や狩猟も得意だけど。 그거 정말로 필요하긴 할까? 현대 일본에선 살리기 어려운 스킬셋이었다. 우리 집에 새로운 규칙이 생겨났다. 내가 담당하던 식사, 쇼핑, 청소를 릴루가 맡는다. 대신 식비의 80%를 내가 부담, 그 외 생필품도 내 부담. 지금까지 세탁은 릴루가 했었으니 현상 유지다. 그래서 뭘 한다고? 아니 식사는 원래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아무튼간 이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면 미미한 차이였다. 렐루는 식비 이외에 돈을 안 썼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여자들하면 액세서리나 화장품을 엄청나게 쓰는 이미지가 있다. 샴푸 같은 데에도 깐깐하지 않나? 렐루는 특별한 세계관에서 살아왔으니 그런 부분에 둔감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릴리가 아니라 렐루가 가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릴리는 누구야? そうです。そこで裏返して切れ込みを入れるのです。 첫 출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현관에 아카리 신발이 있었다.
주방에서는 릴루가 식칼을 쥐고 있었고 뻔히 아카리에게 배우려는 모양이었는데 열심히 하네. まあね。先にお風呂に入ったら 목욕물까지 받아놨다고. 낯선 첫 출근에 지쳐 있었다. 귀가하자마자 목욕할 수 있는 건 고마웠지만 탈의실에 가니까 잠옷이 놓여 있었다. 호텔 갔다. 욕조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다. 인사 방법, 허리 각도, 웃는 법. 첫날은 하루 종일 연수였다. 스즈키 씨가 니시메고는 참 기대치가 났단 말이지 라고 하셨다. 서비스업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다. 盛り付けも大切ですよ。見た目が豪華だと美味しく感じられますから。 목욕을 마치자 요리는 최종 공정에 들어가 있었다. 메뉴는 돼지고기, 생강구이였다. 잘게 채 썬 양상추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가 한 점씩 올라간다. 아카리가 잘하는 요리니까 기대감도 덩달아 높다. 뭔가 행복하다. 집에 들어오니 목욕물이 받아져 있었고 목욕을 마치고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신 후에 미소녀 2명이 차려준 저녁 식사를.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드디어 나에게도 볕될 날이 온 것인가. 그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식탁에 내놓은 저녁 식사를 보고서 나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뭐야? 눈앞의 접시에는 웬 물감이 올라가 있었다. 그 외에 변할 방법이 없었다. 휘황찬란한 원색 카레. 외관이 그렇다. 夕飯よ。 이건 무슨 요리야? 너희 고향 전통 요리인가? 豚の生姜焼き定食よ。 나는 아카리를 보았다. 申し訳ありません。あかりが少し目を離した隙に何らかの魔法が行使されたようなのですが。 무슨 마법을 썼길래 그런가요? 맛있어져라 얍 했더니 생강구이가 피카소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이군요. 美味しいわよ。 레노는 혼자서 먹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피카소를 숟가락으로 떴다. 평범한 돼지고기, 생강구이 맛이 난다. 이게 뭐야? 맛있어. 맛은 있는데 생긴 건 왜 이러는 거야? 私の故郷ではこういう色が好まれていたんだけど違う？ 혹시 그 인공적인 색감을 주는 게 고급의 상징인 건가? 미국 사람들이 해괴한 배색의 과자를 즐겨 먹는 것과 같은 이유로 나는 그 원래대로가 좋긴 해. そうなら次からそうするわ。和解ができて何よりですね。共同生活は最初からうまくいくものではありませんから。カップルでもご飯の食べ方や味付けで喧嘩することが多いそうですし、今回の魔法もリルーさんなりの心遣い。美味しくすることは愛情を伝えることになりますからね。愛なんかないわ。 이건 너무 직구 아니냐? 잘 포장해봐. 만두피 같은 걸로. 이 뭔데? 히사쿠지마에서 애니 이벤트가 열렸다. 히사쿠지마는 큰 섬이었지만 나하와 비교하면 충분히 깡촌이다. 애니 이벤트 자체가 보기 힘들다. 아카리가 가지고 졸라서 나와 릴루도 덩달아 참전했다. かなり人が集まってるのね。 릴루가 이벤트장을 슥 둘러보았다. 노래자랑 대회와 같은 장소다. 거대한 스테이지 주변에는 장의자가 놓여 있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인 탓에 빈자리는 거의 없었다. 근처에는 노점도 나와 있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밥도 잘 팔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솜사탕은 여름 축제용이었지만 애들은 보면 먹고 싶을 것이다. 今からでも入れる保険があるんですが。 보험 판매원도 있었다. 그 여자분인 것 같죠? 그 타이틀 화면에 나오는. 사람 많은 곳에선 보험도 잘 팔린다. 뭐든지 팔러 오는구먼. どの辺で見ましょうかね。 그 전에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何ですか、西目さん。トイレは混み合うので出かける前に済ませておいてくださいと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 왜 내가 유치원생 취급을 당하는 거야? 무대 앞에 준비된 의자. 아, 유치원생 천지냐고. 아, 앉아있는 건 어린 여자애들 뿐이었다. 애니 이벤트라고 하던데 시청자층이 상상과 꽤 달랐다. 当然じゃないですか。日朝なんですから。 업계 용어요? 日曜の朝にやっているアニメです。 알고 보니 이 애니는 여아용 마법 소녀물이었던 모양이다. 그런 거로 모인 건 전부 어린 여자애들 뿐. 생각했던 것과는 꽤 다르다. 정말 가려고 다시 생각해본다는 가능성은 없을까? 第2のビッグバンが起こる確率程度にはないですね。 가기 싫은 티를
당내도 아카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맨 뒷줄에 다소곳하게 섰다. 남들 눈치가 보여서 위축됐다. 릴루는 우표정이다. 강철 심장인가? 쇼가 시작되자 공연장은 함성에 휩싸였다. 마법소녀가 등장해서 악당 괴인을 무찔렀다. 악역이 2명 정도 쓰러지자 여자 보스가 나타났다.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었는데 가슴의 자기 주장이 좀 강렬했다. 유아용 치고는 자극적이다. これなら最前列に座りたかったですね。 아카리가 혀를 찼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격하게 동의한다. 쇼는 끝을 향해 달려갔다. 놀랍게도 악당 괴인이 마법소녀를 쓰러뜨렸다. 예? 화려한 폭발. 승산은 거의 없어 보인다. 어떻게 되나 가슴 저리면서 보던 중에 내레이션 누나가 튀어나왔다. 여러분 밀로밀로를 응원해줘요. 아이들이 응원하면 주인공이 일어나 적을 물리치는 그런 전 게임 모양이다. 하나 둘 밀로밀로. 아이들의 응원 덕에 밀로밀로가 부활. 마법소녀스럽지 않을 만큼 호쾌한 드롭킥으로 악당 괴인을 날려버렸다. 행사장이 열기로 가득 찼다. 힘찬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今からでも入れる保険があるんですけど 이에 질세라 보험 판매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도 파나? 그보다 목소리가 근처에서 나는데. 돌아봤다. 보험 판매원 누님은 여자 보스보다 자기 주장이 훨씬 강한 가슴의 소유자셨다. 봉우리 2개가 좁다면서 블라우스 밖으로 탈출하려 하는 것을 단추가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형국이었다. 얘 주인공 되게 가물리에야 왜 이래? 걸어갈 때마다 흔들려서 눈들 곳을 모르겠다. 그 누님과 눈이 마주쳤고 나에게 다가왔다. 안 산다고요, 안 사. 今からでも入れる保険が 누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넘어졌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본 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이게 홀로덩이구나. 땅으로 떨어지는 두구의 봉우리를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 땅에 닿는 순간 블라우스 단추가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럼 안 되겠지? 소중한 게 넘쳐 흐를 텐데. 조마조마해서 나는 누님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그 손은 내 바지를 잡았다. 나였냐? 당연히 벨트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힘차게 잡아당기는 힘에는 추풍낙엽. 누님은 내 바지와 함께 지면에 격돌. 아니 바지가 아니다. 팬티도 같이 벗겨졌다. 존슨이 누님의 눈앞에 아볼록 하고 튀어나왔다. 귀가 찢어지는 비명이 들렸다. 내 기억은 여기서부터 갑자기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정신이 들었을 땐 집에 있었다. 방에 누워 있었더라. 거실에 가자 릴루와 아카리가 있었다. 다행인데 내가 들어가자 나선 눈빛을 보냈다. 会心の開陳でしたね、ミシメさん。 얼토당토하는 멘트가 날아오는데 기억이 되돌아왔고 나는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저녁에 보험 판매원 누님이 사과를 하러 왔다. 선물용 과자 상자를 들고 현관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마치 자기 때문에 마을 하나가 멸망이라도 한 듯한 사과였다. 경찰 신세는 안 졌으니까 괜찮아요. 맨 뒷자리였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누님을 빼면 목격자도 없다. 근데 왜 내 잘못이야? 그러니 별일도 아니었지만 누님은 한사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걸 어쩐담. 일단 들어오라고 할까? 겸사겸사 들고 온 과자도 좀 먹자. お邪魔します 거실을 지나 앉을 자리로 안내했다. 거실에 릴루와 아카리가 나왔다. 약간 좀 얼빠진 캐릭터같이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구만. 누님은 두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목례. 차분한 어른의 사제였다. 사이는 참 대단하다. 一応名刺をお渡ししておきますので 명함에 따르자면 이름은 히가츠무기. 보험회사 영업사원인 모양이다. 히사쿠지마 주의가 담당 구역이라나 뭐라나. 이렇게 보니까 꽤나 젊다. 20세? 아니 그보단 살짝 위. 외모도 외국인처럼 보이는데 혼혈인가?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가 들어가 있었고 색이 상당히 어둡다. 하지만 굉장한 건 가슴이었다. 나는 거기만 봤다.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다.
사이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H, I 같은 차원이 다른 사이즈미 틀림없었다. この度は誠に申し訳なく。 사죄 중이었다. 가슴 볼 때가 아니다. そんなに謝ることもないんじゃない？ 제3자인 릴루가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しかし、非常に失礼なことをしてしまったので。パンツの中身を出しただけじゃない。いえ、リルーさん、普通は出したらまずいんですよ。あかりが思わず顔を背けてしまうくらい大変グロテスクな。それはエロいものがついているので隠しておく必要があるんです。が？って言ったらダメですよ。全年齢じゃ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너네 좀 저리로 가줄래? 진지한 분위기가 박살났다. 나는 두 사람을 거실에서 쫓아냈다. 다행히 누님은 두 사람의 발언을 무시해 주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과자 드실래요? でも、 둘이서 몰래 먹죠. 뭐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それが狙いだったんですね。 드디어 웃었다. 어린의 여유와 새끼를 겸비한 미소였다. 상자를 열자 슈크림이 3개 나왔다. 렐루와 카레목도 계산에 넣은 모양이었다. 하나를 히가씨에게 건넸다. いいんですか？ 당연하죠. じゃあ、いただきます。 히가씨는 슈크림을 행복하게 먹었다. 작은 동물 같아서 お 귀여웠다. 父さんとお母さんは？ 그건 묻지 말아주세요, 西 제발. 目くんは高校生？ 아니요, 이래요. すごい、偉いんだね。 그럴 것까지요. 이 동네에선 평범한 모양이던데요. そうかな。一人暮らしまでできる子はそんなにいないよ。 시시콜콜한 잡담이 무르익었다. 말을 섞어보니 히가씨는 친해지기 쉬운 사람이었다. 온화한 화법에다가 표준적으로 미소를 장비하고 계셨다. 뭐든지 들어줄 것 같은 안심감도 세트 메뉴다. 무심코 대화에 빠져들었다. 대화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에 릴루가 이제 저녁 준비하고 싶은데 라고 했다. 창밖에 어두웠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아쉽지만 해산이다. ごめんなさい。長居してしまって。 저야말로 말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히가씨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첫 만남은 좀 안타까웠으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다. 외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한편에 걱정도 있었다. 남자친구 분명히 있을 거라고 왜 이래. 게다가 나이차도 꽤 난다. 뭐 어디까지 상상해. 또 만나고 싶어요 란 말에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면 등골이 옥삭했다. 상상만 해도 멘탈에 데미지가 온다. じゃあね。よかったらまた話そうね。 네, 부탁드릴게요. 히가씨는 자연스럽게 여지를 남겼다.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인공음성 같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다음에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뭐 인사치레겠지. 알고 있지? 그래도 얼굴은 멋대로 희죽거린다. 그때 아차 하고 정신이 들었다. 나 이래도 되나? 그런 일이 있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이 정도면 몸이 아직 버틸 수 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뭔 소리야.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겸인 셈치자.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은유적인 표현을 쓰면 못 알아들어서는 하루짜리 연수가 끝났고 다음 영업일부터는 현장에 배치된다. 나는 호텔 매님을 알리는 제복을 입고 가슴에는 연수정 배지를 붙였다. 그치. 나도 일본에서 일할 때 연수정 배지를 붙였어요. 갈아입은 후에는 조례 참석이다. 수십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스즈키시의 후나를 듣고 있었다. 이것도 뭔 모임인가? 전혀 모르겠지만 어련히 설명을 해주시겠지. 그럼 해산. 오늘도 힘내자고요. 이 브리핑 없었다. 자, 잠깐만요. 스즈키시를 불러세웠다. 뭐니 니심해. 저는 뭘 하면 되죠? 그렇지. 요시 잠깐 와봐. 뭔데요? 스즈키씨는 여성 직원을 불러세웠다. 요시라고 불리는 사람은 대학생일까?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을 것 같은 나른함이 특징적이었다. 요시 네가 교육 담당이야. 잘 돌봐줘. 예? 하기 싫은데요? 좀 해봐. 뭘 가르치면 되는데요? 적객은 아직 이르니까 뒤쪽 청소면 돼.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가 끝났고 나는 요시씨 뒤를 따르기로 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 인사하자 나우스나 라고 대답이 돌아왔다. 인사는 똑부러지게 대답은 똑바로. 연수에서 배운 것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 이거 처음에 기강 잡는 거니까. 그쵸. 청소도구는 여기야.
창고로 데려왔다. 장모는 이 용지를 닦아. 그리고 말 닦고 마당 그런 그래서 청소. 이딴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아 그런 적이 있어서. 카페는 청소기는 2층에 있어. 남은 건 사람이 오전에 나면 되고 저녁에는 하지 말고 낮에 가방으로 먼지 들어 머리 털면 되고. 전날이니 주의 깊게 들었다. 대꾸도 안 했다. 일단 이해 못한 내용은 없었으니까 알겠어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 왜도 방치당했다. 움직이러 가자 있다가 의문이 생겨났다. 몇 층부터 해? 물은 어디서 봤는데? 지금 오전 중인데 청소도 돼?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겁이 났다. 물어보려고 했지만 요시 씨는 힘이 없었다. 진정 일 너무 어려운데.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적당히 했다. 내 제일 싫어하는 거 중에 하나가 방치당하는 거. 청소기를 돌리기로 했다. 덜그럭 끌고 와서 대충 2층부터 낡아빠진 업무용 청소기는 무지하게 시끄러워서 깜짝 놀랐다. 손님들도 시끄러운 모양이었다. 얼어마주치면 인사하는 거였던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누군가 시범이나 좀 보여줘. 니 심해 잘하고 있어? 아니 뭐 하는 거야? 1시간쯤 지났을 즈음에 스즈키 씨가 찾아왔다. 바로 혼났다. 청소기는 당연히 오후에 돌려야지. 시끄럽게 하면 손님들이 깨잖아. 당연한 상식이었다. 근데 해달라며. 그 부분까지 알아채지 못한 내 잘못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창문이 먼저잖아. 뭐해? 라고 혼난 건 억울했다. 들은 적 없거든요. 됐으니까 한번 해봐. 변명은 허락치 않겠다는 듯 시범을 보이려고 했다. 이래서 좀 선임을 잘 만나야 돼요. 용지를 걸레 뿌리라고 했더니 왜 그냥 뿌려? 물에 희석하라고 써있잖아. 걔는 뭘 가르쳤대? 결국 요시이씨가 불러놨다. 본인은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근데 일본에서 이런 사람은 못 봤는데 대여섯 명 정도 같이 일했는데 되게 잘 알려주던데. 이대로 가르친 거 맞아? 하나도 못하잖아. 예 가르쳤는데요. 못하잖아 이거 봐. 혼나는 건 요시이씨였지만 내 탓이라서 죄송했다. 아 그렇게 생각하더니만 요시이씨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귀찮아서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나도 그냥 신경 끄기로 했다. 야 그럼 왜 안 했어? 그런 질문까지 나왔다. 당연히 알 턱이 없다. 그렇게 말해서 스즈키씨가 또 불같은 화를 내셨다. 분노의 대상은 요시이씨였다. 요시이씨는 나른한 표정을 지을 뿐 이 사람 아무리 화내도 소용없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이것도 처세술 중에 하나죠. 잘 흘려넘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는 거의 남일 같았다. 결국 스즈키 씨가 요시이 씨에게 혼내는 걸 들으면서 오전이 끝났다. 손님 B급 손님을 만나고 오는 예정대로 정수였다. 스즈키 씨가 맨투맨으로 지도를 해주었다. 실제로 해보니 창문 닦는 법, 청소기 미는 법 등 디테일에도 요령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에어컨 실에게는 도마뱀 부치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쫓아내라는 것. 도마뱀 부치는 요리집에도 썩어 넘칠 만큼 많았다. 첫날은 무서워서 울었지만 이제 완전히 적응했다. 울기까지 한 거야? 은유적인 거지. 도마뱀 부치는 안 죽이나요? 안 죽여 왜? 니시메 너 정말 오키나와 사는 거 맞아? 스즈키 씨는 하루 종일 화나 있었다. 중간부터는 요시이 씨에게 내야 할 화까지 나에게 냈다. 질문을 할 때마다 혼났다. 하지만 모르면 물어봐야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점점 무지가 죄인 느낌이 들었다. 얘 나한테 안 맞나 보다. 얼른 손절 치는 게 나아요. 한눈을 팔면 실수한다. 그러다 혼난다. 악순환이었다. 일이 끝나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 일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 맞는 거지. 호텔에 나온 순간 한숨이 나왔다. 하루 종일 혼났다는 사실에 멘탈을 갉아먹었다. 그 순간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실감이 났다. 빨리 집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현재 강풍의 영향으로 페리 운항을 중지 중입니다. 운항이 재개되는 경우 도내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일은 연이어 일어나나 보다. 집에 갈 수단도 사라져버렸다. 페리 항구에는 토요토기지만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익숙한 일인지 당황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갈라졌다. 데자뷰. 기사꾼이면서 시간 때울 만한 데가 어딘가. 모두가 아는 걸 나는 모른다. 무지는 죄, 무지는 분리. 정보량이 인생의 윤택함을 결정한다. 니시메-kun? 씁쓸한 기분은 곱씹던 중에서 경제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돌아보자 보험 판매원 히가시가 서 있었다. フェリーは順延だって放送があったよ。 그건 들었는데요. 뭐하고 시간을 때워야 할까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괜한 허세를 부릴 필요 없다. 나는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 정정했다. そっか。じゃあどこか行こうか。喫茶店とか。 구원의 손길이라는 단어는 언어를 위해 만들어진 단어일 것이다.
나는 히가시를 따라 카페에 好 갔다. きなの選んでいいよ。おごってあげる。 정말요? 신나서 메뉴판을 본 후에 히가시와 같은 걸 주문했다. 히가시는 서빙된 커피잔을 왼손으로 들었다. 왼손잡이인 게 뭔가 부러웠다. 元気ないね。 내 눈을 보면서 히가시가 말했다. 아, 어떻게 하셨대요? うん。そんな顔してる。 실은 직장에서 뭔가 좀 있었거든요. どんな？ 솔직하게 답했다. 말로 꺼내고 나니까 별 시답지 않은 내용이었다. 혼나서 시무룩해요. 여기까지면 이게 전부다. 폼나는 고민을 토로했다면 좋았겠지만 大変だね。 시답지 않은 개인사를 들은 히가시는 동정심이 담긴 코멘트를 남겼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는 안심감이 있었다. 最初だし、知ってるわけないよね。そこでしか通用しないルールなんて。 제 말이 그거요. 너무하죠. だよね。辛いけど、頑張りどころだよ。 불합리를 견뎌야 한다고요? 耐えないって、やめるってこと？ 일을 그만둔다. 생각한 적도 없다. 생계를 위한 일이다. 그만두면 돈을 구할 길이 없다. 例えばだけど、違う仕事を探す道もあるよ。 듣고 보니까 그렇다. 하지만 괜히 그만두기 싫었다. 왜? 내 문제가 아니라서. 그럼 누구 문제인데? 그래 그렇다. 아카리다. 이 일 그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얻은 거거든요. そっか。じゃあやめられないね。 히가시는 밝게 말했다. 처음부터 결론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유도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커피를 헐적였다. 우유 섞인 쓴 물맛이 났다. 히가시는 일은 잘 불리시나요? 偉そうなこと言ったけど、実は全然。 히가시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営業、やめちゃったんだ。 아니 당신은 그만 그러셨어요. この辺の島だと全然契約が取れなくて、クビになっちゃった。 아, 잘린 거였구나. 도쿄와는 다르게 한 집 건너 아는 사이인 동네다. 확실히 대면 영업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좀 해고는 좀 너무하지 않은가? 그러시면 지금은 休職中。久久島で仕事があればいいんだけど。 이 주변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아까지는 가야 한대요. 知ってる。でも、いい思い出がなくて。 히가시는 먼 곳을 보았다. 나아에 살았던 걸까? うん。2月に戻ってきたの。今は豊時島。 그래서 페리를 잘 알았구나. 하지만 나 출신이 왜 굳이 토요토키지마에 말하기 못하지만 집불도 없는 섬이다. 불편하고 폐쇄적이고 일거리도 없다. 気になる？ 당연하죠. ひ、み、つ。 새끼 넘치는 속삭임에 가슴이 철렁했다. 방금 뭐야 반칙하냐? 지금 상태면 대출을 받아서 팬클럽 입회할 것 같다. 대학도 오키나와에서 다니셨나요? 大学は行ってないよ。 아 그러신가요? 西目くんこそ予定はないの？賢そうなのに。 저는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조촐한 인생 토크가 무르익었다. 즐거운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페리우랑 재개가 18시경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객 여러분께서는 페리 항구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そろそろ時間みたいだね。 돈의 방송이 흘렀고 다가이가 막을 내렸다. 아쉬워라.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おや、西目さんじゃないですか。姿を見ないのでてっきり泳いで帰ったのかと思いましたよ。 페리 항구에서 아카리와 합류했다. 최근 댄스 교실에 다니기 시작해서 그런지 하굣길이었지만 교복 차림은 아니었다. 성우에게 댄스가 필요한가 싶지만 본인 말 배워서 나쁜 건 없다고 한다. 뭐 개인기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죠. 겉보기는 장난스러워도 꽤 노력가다. そしてそちらは久しぶり。あかりちゃんだよね。まあ豊時島一番の美少女あかりちゃんは誰かと聞かれれば私のことですが 아카리는 거기서 말을 끊었다. 또 가슴 얘기할 듯. 그러더니 신종 생물체라도 발견한 학자처럼 한 곳을 지그시 응시했다. その巨乳は取り外し可能ですか？ 뭔 질문이 그따구야. 天然のものなので、それは。自慢ですか？自慢じゃないよ。仲良くしよう。その巨乳を半分くれるのならやぶさかではないですね。全部くれるのなら何でも望むものを差し上げましょ 헛소리가 따로 없구만. 히가시도 쓴웃음 지었다. う。それはそうとお二人は何を？
페리 기다리는 동안에 카페에서 얘기 좀 했어. エッチな話ですか？ 야한 얘기 아니고 일 이야기야. 일 이야기라고 하는 순간 이거다 싶었다. 히가시가 일자리를 찾는다는 모양이었던데 저번처럼 좀 소개해줄 순 없어? はあ？なぜあかりが先日会ったばかりの人のために頑張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か？巨乳をくれるのならまだしも。 거유를 내주면 알선해주는구나.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사실상의 거절이었다. 어째 아카리의 심기가 편찮아 보였다. 자꾸 여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지. 괜찮아 라면서 미소를 짓는 히가시.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히가시는 야무진 어른이었지만 어딘가 애교가 있었다. 지켜주고 싶어지는 타입이었다. 그 뒤로 나흘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아무래도 스즈키 씨에게 찍힌 모양이었다. 사사건건 이거 뭐니 저건 어떻게 해야 하니 라면서 질문 공세가 날아온다. 당연히 모르지만 그때마다 태산 같은 분노가 유시 씨에게 쏟아졌다. 언젠간 요시 씨도 폭발하는 게 아닌가 조마조마하다. 거기다가 점심시간에는 스즈키 씨가 굳이 내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잡담을 건넨다. 그럼 빵 쪼가리 하나로 남정네 속이 차겠나? 고기를 먹어야지. 그리고 가끔 본인 도시락을 나눠준다. 요시 너 때문에 니심에게 고생하는 거니까 반찬 내놔. 예. 요시씨도 내어주었다. 내 개인 젓가락이 없어서 귀찮아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앙을 해줬다. 이상 스택을 쌓았다간 정말 왕따 당할까봐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의 귀갓길. 니심에 잠깐만. 요시씨가 나를 불러세웠다. 인적 드문 곳으로 끌려가서 닦길 각오를 했다. 전화 반찬 있어? 있으면 가져올게. 점심 도시락에 반찬 요청까지 받는다. 보기보다 화는 없는 모양이었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지만 나름 친절할지도 모르겠다. 10일 차에는 혼나는 일도 점점 없어졌다. 청소쯤은 혼자서도 거뜬했고 효율화를 꾀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다른 직원들과도 조금씩 말문을 트게 되었다. 이게 적응한다 라는 거죠. 뻔히 청소기를 돌리는 작업은 꽤 고된지 남자 손이 는 게 고마운 모양이었다. 뭔 말이지? 확실히 주변만 봐도 남성 직원은 적었다. 뭐 아무튼 남성 직원이니까 힘쓸 일이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바다를 메인으로 삼는 관광업종에는 뱃일, 노점 등 힘쓰는 일이 무수히 많다. 남자들은 그쪽으로 간 모양이었다. 와줘서 고마워. 농담 섞어 말할 때마다 누군가 필요로 해준다는 기쁨에 겨웠다. ホテルの従業員なのだから島の観光地や名産くらい知っておいて当然ではありませんこと？ 어느 날 금발놀이 숙제를 냈다.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 추천하는 향토 요리, 물어봐도 답할 수 있게 공부해라. 명령은 단축이었다. 나는 사무실에 있는 책자를 보았다. 구매지마 여행 가이드. 이거 읽으면 완벽하겠구나. 뭘 공부하지? 음식 오키나와 여행의 정석이라 가면 첫 번째로 소키소바를 들 수 있겠다. 소키가 뭘까요? 이어서 라후테 등의 돼지고기 요리, 참프루, 자색고구마, 바다포도, 타코라이스. 대충 이 정도가 유명한 음식일까? 사실 대부분이 오키나와 본토 명물이다. 외딴 섬에 가면 조금 색다른 음식을 명물로 친다. 구메지마의 명물로 말할 것 같으면 보리새우다. 구메지마의 보리새우는 수심 200m에서 끌어올린 해양 심층수로 양식한다. 생산량은 오키나와 기준 3분의 1, 전국 기준으로는 10% 이상 점유한다. 수확은 이른 새벽부터다. 나무와 발포 스티로폼으로 만든 대목을 타고 양식장을 누비는 거다. 수확한 보리새우는 차가운 바닷물에 담가서 동면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1kg씩 상자에서 보내 산채로 항공 운송한다. 상자를 열자마자 바닥거리면서 튀어오르는 보리새우는 고급 바비큐 재료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냉동 보리새우를 추천한다고 한다. 급속 냉동시킨 덕에 맛도 차이가 거의 없고 무엇보다 가만히 있어서 손질하기 편하다. 뭐라나? 다 볼 수 있네요. 우에즈케라는 게 있대요. 무사 가문의 저택. 우에즈케는 다다미가 깔려있지 않다. 다다미 한 장 깔지 않고 내버려둔 것이다. 기둥도 모자라다. 미완성 상태로 남겨도 자손에게 항시 노력하라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그치 시사지 이거 용과 같이 쓰리하면 나오거든요.
우회지키는 시사가 없으나 다른 집을 보면은 지붕 위에 모셔두거나 문 앞에 두 마리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짝수로두더라고 그렇게. 가택의 수요신으로 수강받는 시선은 하나같이 입을 벌린 디자인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보니 커다란 입으로 불을 삼킨다는 의미였다. 이것이 변형되어 악한 것이 집에 오면 내쫓는다는 전승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원래는 지붕 위에 한 마리만 놓았으나 악한 존재를 내쫓는다는 그런 이유로 문 앞에도 놔두게 되었다. 왜 한 마리였던 게 뒤에 두 마리가 되었냐라고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다다히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서 깊은 전통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스운 일면도 엿보인다. 풍속이란 참 재미있더라. 하테노하마 해변은 구메지마 앞바다에 위치한 총 길이가 7km? 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륙하려면 투어 신청 등을 통해 배를 타고 갈 필요가 있다. 오키나와는 한번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미리 약간 좀 사전 조사하는 느낌이라 좋네요. 바다 거북도 있고 바다 보는 거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얼마 못 가는 그런 것 때문이랄까. 건축물을 보는 거는 좀 좋아하는데 야자가마 이거 좀 궁금하다. 동굴 내부에 광원이 없다. 와우. 그 정도야. 읽다가 깨달았다. 이건 쿠메지마 가이드북이다. 쿠메지마. 이렇게 읽는구나. 내가 읽는 것은 히사쿠지마인데 엉뚱한 책을 읽었다. 그니까 뭐하냐? 뭐 공부가 됐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사건은 12일차에 일어났다. 오늘 신입이 와요. 아침 미팅에서 스즈키 씨가 선언했다. 뭐 딱 봐도 걔가 오겠지 뭐. 내가 입사할 때는 소개도 없었다. 지난번은 반성 삼아 이번에는 자기소개 시간을 만든 모양이었다. 인사렴. 회의실에 여성 직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꽤 젊었다. 잠시나마 외국인으로 착각했다. 여자 보스보다 굉장한 가슴에 절로 시선이 고정됐다. 전에도 이 말 했었는데. 本日からこちらでお世話になることになった比嘉紬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히가시였다. 커다란 가슴에 조그마한 이름표가 올라타 있었다. 설마 이 히가시가 호텔 직원이 되어 있었을 줄이야. 미팅이 끝나자마자 나는 히가시에게 말을 걸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요. 私も西目くんがいてびっくりしたよ。あかりちゃんが紹介してくれたんだけど、まさか一緒の職場だなんて。 아카리가? 네가 부탁했을 때는 안 내켜 했었더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도 있나? 교환 조건 같은 거 안 내걸었나요? ね、食生活のコツを教えてほしいんだって。健康に気を使ってるんだね。 그게 아니겠죠. 아마 고유 노하우를 캐내려는 불순한 동기이지 싶습니다. でも西目くんと同じ職場で嬉しいな。いろいろ教えてね。 제가 아는 거라면요. 지금은 청소가 전부이긴 하지만요. 이런 아쉽게 됐네. 갑자기 스즈키 씨가 난입했다. 니시메 씨와 달리 히가는 예쁘장하니까 레스토랑 배속이야. 신나서 말했다. 니시메와 달리는 좀 그 괴란 말씀 아닌가 고소합니다. 그럼 팬다. 왜냐고.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사고방식은 좀 버려주십시오. 니시메 오전 내로 한 바퀴 가이드 해줘. 알겠습니다. 조례가 끝나자 각자 자기 포지션으로 향했다. 나는 히가시를 안내하는 역할을 받았고 스즈키 씨는 미숙한 직원을 모두 교육 담당 책임으로 돌린다. 안내한다는 중요 포인트를 기억시키는 걸 의미하므로 상당히 어렵다. なんだか緊張してきたな。 히가시가 가슴 앞에 손을 모았다. 어른들도 일 앞에서는 긴장하나 보네요. するよ。初めてのことはなんだって。でも大人は秘策を持っているのだ。 히가시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거듭 고급스러운 하드커버 노트였다. 애용하는 듯 모서리가 달아있었다.
그건 뭔가요? 아, 이거 꼭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게 하더라고. 왜 그런지 これはね 모르겠는데. いろんな本に書いてある教えを記したノートなの。 가르침, 교훈, 요령, 꼼수, 부르기 나름이지만 노트에 책을 읽고서 이거다 싶은 내용을 모아놓은 모양이었다. 緊張しない方法も書いてあるの。 어떻게 하는데요? まずね、心を前と後ろに分けるの。 아하, 무슨 뜻이죠? 心を分けて動かす部分と動かさない部分を作るの。動く心を減らすと緊張もしないんだって。 아하, 心が動いたら止めようとしてくださいって書いてある。 그건 긴장했을 때 긴장하는 걸 멈추라는 소리 아냐? 서문답 같구만.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그래서 가르침인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계발서의 세계도 참 심오하다. 그런 잡담을 나누고 있으니까 스즈키 씨가 눈을 부라렸다. 너네 일 안 하고 놀고 있구나 라는 시선이죠. 일하자. 이가 씨를 데리고 호텔 안내를 나섰다. 틈틈이 잡담을 나누면서 요점을 설명했다. 얼추 한 바퀴 돌아보는 데에만 1시간은 소비했다. 이가 씨 함께하니까 마치 5초 같았다.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와서 히가시를 배웅했다. 이제는 연수였죠. 힘내세요. ありがとう。行ってくるね。 히가시는 손을 흔들면서 사무실로 사라졌다. 그러자마자 주위에 가득 차있던 향긋한 한기가 사그라들었다. 히가시가 들어온 덕분에 인생이 아주 화사해졌다. 일이 즐거워졌다. 운이 좋아졌다. 적응도 막 늘어났다. 히가시가 나에게 행운을 안겨주었다. 글래머러스한 몸은 보기만 해도 하루에 활력 쏘더라. 보지 말라고 해도 건전한 남자로서 안 볼 수가 있나. 그런 경지에 다다른 수준이다. 무심코 눈길을 보냈었던 게 나 혼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다른 직원들도 남녀 불문하고 히가시를 훔쳐본다. 눈에 띄는 분이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확신했다. 히가시와 즐거운 직장생활. 그렇게 믿어서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어떻게 됐냐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히가시가 들어온 지 며칠쯤 지났을 즈음에 금발놀이 폭발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 사무실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금발놀이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 혼나는 건 스즈키 씨였다. 부하에게는 고압적인 스즈키 씨도 원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았다.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요즘 알게 된 건데 원호가 직접 직원을 나무라는 일은 드문 모양이었다. 그렇고 그건 그렇지. 본디 구름이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분이 지상에 강림하여 인간을 문책했다는 건 천기를 위협할 정도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요? 금발놀이 떠난 후에 스즈키 씨에게 물어보았다. 어떠냐? 니심에 넌 가있어. 바로 내쫓겼다. 왜 혼나는가? 스즈키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조례 때도 이런 방구 없었고 질문에도 답해주지 않았다. 다음날 휴식 중 스즈키 씨와 요시 씨가 흡연하면서 잡담하는 소리를 들었다. 둘 다 흡연자라서 휴식 시간에는 같이 흡연실에 간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랬던 게 이거 설치해놔도 바깥에다 버리는 거 보면 참 그렇더라고. 자판기 옆에 있는 관계로 자연스레 목소리가 들렸다. 그 가슴 또 대시당했다더라. 가슴, 본의 아니게 한 단어만으로 누구를 뜻하는지 알았다. 그렇게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왜 여기서 일을 하고 했을까요? 내 말이 무슨 사연 있는 거야 저거. 욕은 아니었지만 오신 쿠키를 기울이게 된다. 두 사람은 히가시를 경계하고 있었다. 히가시는 아름다웠다. 일반인 신분에는 과분할 정도로 외모를 무기로 삼는다면 1차 계약 직원 중 목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딴 섬의 호텔에서 알바를 하려고 했었는가? 논의의 초점은 그 이유에 집중되어 있었다. 못 견딘 거겠지, 도시를. 도망쳤단 말씀이에요? 도망쳤다. 뭐에게서? 무서운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히가시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이상한 정보를 입력당하자 색안경을 끼고 히가시를 볼 뻔했다. 이때 일은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했었다만. 그리고 그날이었다. 점심 식사 후에 히가시는 사무실 관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다. 밥도 안 먹고 노트를 읽어 내려갔다. 전에 보여준 가르침을 모아놓은 노트였다. 밥도 안 먹고 노트를 본다. 人生を実りあるものにするには一度決めたことをやり抜くことが大切。人生を実りあるものにするには
중얼중얼 문장을 되낸다. 엄청 닦였나 보네요. 또 진지해서 무섭다. 무엇이 히가시라를 몰아넣고 있는가. 도저히 장사제게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던지라 스즈키씨에게 물어봤다. 히가는 뒤가 없으니까 원원인가 은원한 결과 그렇게 됐어. 의미심장한 설명이었다. 뒤가 없다? 대체 어떤 상황인가? 단편적인 정보가 불안감을 부치질했으나 스즈키씨는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았다. 현장도 다르니 정보를 흘려줄 지인도 없고 나는 멀리서나마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 人生を実りあるものにするには一度決めたことをやり抜くことが大切 뒤가 없다는 게 그냥 노빠꾸란 얘긴가? 명언을 주문처럼 되없는다. 긴장은 나오지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바로 적중했다. 점심 식사 후에 히가시는 어쩌고 있나 슬쩍 관찰을 했으나 레스토랑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나와 같은 정수 업무에 배속되어 있었다. やりきることが大切やりきることが大切 히가시는 중얼거리면서 창문을 닫았다. 야무지게 통유리를 닦아내더니만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닦는다. 이번에는 거울에 세제 비슷한 걸 묻혔다. 그러자 닦인 부분의 창문이 반투명 유리로 변해 있었다. 아니 뭘 뿌리신 거예요? ただ拭くだけじゃ工夫が足りないから一段上を目指してクレンザーをつけてみたの 레벨업을 시도한 결과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보고는 금발오래개까지 올라갔다. 全面ガラス窓がオーシャンビューが 날벼락에 떨어졌고 히가시는 청소에서도 배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집 나르는 일을 지시받았다. やりきることが大切やりきることが大切 그 노트 버려라 그거 씨. 히가시는 있는 힘껏 의지를 발휘했다. 과하게 발휘한 끝에 단체 손님 여행 가방을 10개나 들었다. 무시무시한 파워는 인정하지만 앞이 안 보여서 위험했다. 갈팡질팡하다가 넘어져가지고 2층 창문 너머로 짐이 흩뿌려졌다. 손님의 중요한 팬티가 길바닥에 널브러졌다. 이번에는 무지막지한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 집 재밌네. 이 집 드라마 재밌네. 지켜보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무시무시한 경우였다. 히가시는 다들 맡기 싫어야 하는 해충구제 업무를 떠맡았다. 살충제를 들고 벌레를 찾아서 죽이는 역할이다. やりきることが大切やりきることが大切 중얼대면서 벌레를 죽이는 모습에 손님이 시겁했다. 나도 좀 시겁했다. 등너머로 시꺼먼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아가씨 가슴 되게 크다. 남자친구랑 매일 밤 씨름은 하니 부족하면 아저씨가 상대해줄까? 그때 변태 아저씨와 마주쳤다. やりきることが大切뭘 やりきることが大切 주저없이 살충제 분사 벌레 퇴치 완료. 아저씨는 살충제를 맞고 격침당했다. 스즈키씨가 제재 어려운 덕에 별탈은 없었지만 하필이면 그 아저씨는 나아에서 온 현 의원이었다. 오너에게 클레임이 들어갔고 문제가 커졌다. どうしてあんなことをしたんですの 사무실 안에 경로한 금발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히가시는 홀로 혼나고 있었다. 나도 일찌감치 휴식을 받아서 사무실로 돌아갔다. 여차하면 하늘 두루절 요량이었으나 害虫を駆除しろって言われたのでお客様を害虫扱いするなんて不謹慎ですわ本に書いてあるんですよクズ人間は害虫だから近づいちゃダメって関係ありませんわお客様は神様ですでもクズ人間と関わると魂のステージが下がってしまいます 기가 막힌 변명이었다. 중학생 때 왜 지각했냐는 질문에 자전거에서 늦게 내려서요 라고 대답해서 복수를 유발한 노릇이 자전거에서 늦게 내렸대. 거기에 버금가일지도 모르겠다. 首え首ですわ 금발놀의 쇳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거들어줄 만한 국면은 끝까지 찾아오지 않았다. やれやれ今日も一日疲れましたね 무슨 일이 있었어? キリコにこき使われたのです何やら鬼のような形相であかりに委員会の仕事を投げてくるので死にそうになりましたやはり菓子など作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ね 그 빛이란 거 우리들을 호텔에 소개해준 거 맞지? 恩着せがましく言うつもりはないのですがそうです二人ともなると
あかりの頭の下げ方も尋常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仕事をできる喜びをかみしめ、あかりに感謝し、少しはそのおっぱいを分けてください。 아카리는 히가시를 힐끔봤다. 하지만 히가시는 모래톱에 밀려온 해파리 마냥 미동도 않았다. どうしたんですか？クビになったの。はい。クビにされたの。次の仕事探さなくちゃ。あかりの苦労はどこへ？ 미안하다. 부탁한 장본인인 나도 미안해졌다. 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 히가시가 폭주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연이은 실수. 제3자가 보기에는 원인조차 불명확했다. 별에서는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타이밍조차 못 재겠고. 히가시가 평소 애용하던 노트를 꺼냈다. トラブルは神様が与えてくれた試練。若いうちは金を払ってでも苦労しろ。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음미하듯이 가르침을 되새겼다. 어른스러운 히가시의 모습은 없었다.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초라했다. 역시나 무슨 사연이 있나? 잘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도 멀린 모양이었다. 絶えず自分を責め続ける。腹を切る覚悟で挑め。死を意識すれば成功する。死を追い詰められたら行方不明になろう。 책에 뭐 그딴 게 써있어. 히가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좀 식사 좀 하고 가실래요? 위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을 걸었다. いいの？ 그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질지도 모르잖아요. 히가시를 이대로 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조바심에 충동질 당했다. 히가시를 거실에 들인 후에 일단 차를 냈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진한 녹차였다. 히가시가 인상을 찌푸렸다. 히가시는 귀엽네요. かわいい？ 어른인데도 친근감이 있잖아요. それ私がダメってことだよね。 히가시에게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럴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대답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幻滅したよね。私がダメな大人だって分かって、コーヒーも砂糖を入れないと飲めないし。 환멸은 아니고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해야 하나. 今日私いっぱい失敗したでしょ。 네, いつもあんな感じなの。 항상요? 私ね、仕事が下手なの。 일머리가 없다. 요리 컴퓨터 그림 운동. 이런 것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히가시는 일을 거론했다. 全然うまくいかないんだ。長続きした仕事がなくて。 정부 실수를 원인으로 해고를 당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지금에 이르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仕事がうまくいかないのは私がダメな人間だから。だからね、変わろうって思って自己啓発本をいっぱい読んでメモして、その通りにして西目くんの前ではかっこいいところ見せなきゃって背伸びしてたけど、結局バレちゃったね。 그러셨나요? 알게 되어 변한 건 없었다. 나는 신경 안 쓴다. 오히려 나이 차라는 벽이 무너지고 한층 친근감이 느껴졌다. 오히려 내가 히가시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렇게까지 해도 잘 안 풀렸던 이유는 뭔가요? 頑張りが足りないからだと思う。 히가시가 자신 없이 말했다. 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정말 그럴까? 그 점에 한해서는 의문스럽다. 히가시 실수는 노력을 해결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은 실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실수를 범했는가? 그건 히가시밖에 모른다. 본인은 노력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노력 말인가? 노력의 올바른 해결책일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다. 고심 끝에 위로 비슷한 걸 뱉어냈다.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偉くないよ。当然だもん。私はダメだから。人より頑張らなきゃいけないの。でも結果がなかったら何もしてないのと同じ。 자신에게 꽤나 엄격하시네요. そうしないと私は普通にもなれないから。 의지가 강하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공허한 격려였다. 말뜻이 전해진 느낌은 아니었다. お待たせしました。今日は元気が出る夕食ということで、外食しないと食べられないようなプチ贅沢なものを用意しました。じゃんじゃん食って腹を膨らませ、
相対的にそのバストを縮めてください。 아카리가 음식을 때마침 내어왔다. 한 접시 가득한 감자튀김과 가라아게다. 따끈따끈한 가라아게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 나는 참지 못하고 가라아게를 베어 물었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 そうでしょう、そうでしょう。比嘉さんも熱々なうちにどうぞ。いえ、私、揚げ物は、おや、食べられませんでしたか？そういうわけじゃないんだけど。 히가씨는 노트를 꺼냈다. 특정 페이지를 열더니 あった。フライドポテトにはトランス脂肪酸が多く含まれるから食べるべきではないんだって。トランス脂肪酸？ビッグバンの種類ですか？ 당연히 빅뱅 종류는 아니겠지. 트랜스 지방이 뭐가 어떻게 나쁜지는 잊어버렸는데 악성 콜레스테롤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의식한 적 없다만 では、さっぱりした浅漬けでも持ってきましょう。しょっぱいものはダメ。それもですか？塩分が日本を滅ぼすの。そう書いてあるの。 그렇단다. 우리는 매일 멸망을 향해 드라이브했던 거다. 아무튼 문제다. 기름진 것도 염분도. 그럼 문제면 넌 뭘 먹는 거야? 그 답도 노트에 쓰여 있었다. 夕飯はね、納豆とヨーグルト。それから食物繊維。 발효식품 천지였다. 냉장고에 있었던가 고민하고 있자니 히가시가 중간에 사왔어라면서 가방에서 꺼냈다. 언제 가져왔대? 그렇게 우리는 튀김파와 발효식품파로 나누었다. 아카리 본인이 만들어 놓고 발효식품파에 붙었다. 너 이 녀석 그렇게 욕심이 났구나. 거위와 비슷한 걸 먹어서 덕 좀 보겠다면서 으쌰으쌰 상태다. 그리고 식후에 히가시의 노트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아카리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았던 것이다. ダメ。スマホは集中力を奪うんだよ。スマホを使うロンドンの若者より、牝馬族の集中力は 40% も高かったんだから。牝馬族って誰ですか？ 내 말이. スマホ返してください。イベントが終わってしまいますので。 아크리가 애연했지만 히가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의외로 고집스러웠다. 노트만 얽히면 사람이 바뀐다. 잠깐만, 노트의 가르침을 절대시하는 게 문제 아닐까? 그것 때문에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잠깐 노트 좀 봐도 될까요? どうぞ。教えを吸収していってね。 아, 이런 사람은 정교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두툼한 노트를 열자 큼지막한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히가시 보기와는 다르게 글자가 좀 날림이구나. 카테고리별로 페이지를 나누어 라벨을 붙여놓았다. 대충 밤이라 된 페이지를 봤다. 밤에는 사람과 대화한다. 편안한 태도로 내일을 맞이한다.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인맥은 보물, 능숙능란하게 대하는 인간이 되어라.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되어라. 금과 옥두들이 한가득하다. 회식쯤 되면 어른들이나 알만한 부분이다. 사인이 된다면 참석할 일도 있을 터. どれどれ、あかりにも見せてください。 휴대폰을 포기한 아카리가 노트를 보러 왔다. 넘겨주자 팔랑팔랑 넘기더니 この対人関係という項目が気になりますね。もう、おかしな人には近づかないようにしよう。 아카리가 가르침을 읽은 순간 나머지 세 사람이 아카리와 거리를 벌렸다. おい、今どうしてあかりから離れたのか説明してもらいましょうか。 노트 덕에 식사 후에는 밝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중간부터는 가족 오락관처럼 흘러가서 잇따라 우스운 가르침을 발명했다. 가르침을 쓴 사람이 알게 된다면 들음없이 빵 터졌을 것이다. 실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문구이겠으나 라는 흐름이군요. 예전에 아카리가 빌린 평소에는 덮개 대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히가시였다. 히가시와 연락처를 교환하여 매일 10통 정도 되는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내용은 별 볼일 없는 잡담이었지만 주고받는 그 행위 자체가 즐겁다. 나는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 그것이 인생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만나서 말하고 싶다. 산뜻한 스멜을 가슴 한가득 흡입하면서 조난을 뱉고 싶다. 만나자고 할까? 근데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욕망과 분투했다. 그러던 중에 옷 화제가 나왔다. 豊時島に服屋はないよ。 그럼 어디로 가죠? 久久島だけど、今度連れてってあげよっか。 자연스럽게 만날 약속을 받았다. 나는 뛸 듯이 기뻤다. 같이 옷을 사러 나간다. 이쯤 되면 데이트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속지 마라. 며칠 전부터 내 마음속 히가시의 호감도는
폭등 중이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린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 히가시 생각할 때는 가슴 지분이 70%는 되니 아닐지도 모르겠다. 너무 신나서 인사치레의 가능성도 망각했다. 신나서 물었다가 어정쩡한 표정을 띄우는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갱이도 히가시는 좋은 사람이었다. 아무튼 같이 외출하기로 했다. 까지 하죠.